캠핑 갈 때 텐트, 의자, 테이블, 주방용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캠핑용품은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고요. 오늘은 캠핑용품별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처음으로 캠핑용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텐트나 의자, 테이블을 고를 때 도움이 될 만한 팁 정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텐트는 어떤 원단의 재질을 선택하는 게 좋은지, 설치 방법은 어느 것이 조금 더 수월한지, 의자도 그렇고 테이블, 주방용품들도 그렇고 제가 써보고 경험해 본 것들에 한해서 장단점을 설명해 볼게요. 텐트는 가장 쉽게 펼칠 수 있는 게 원터치 텐트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무게와 부피도 많이 나가지 않아서 초보자들이 선호하죠. 원터치는 말 그대로 한 번에 펼쳐져요. 텐트에 끈을 풀면 자동으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건 접을 때가 문제예요. 원터치를 접을 때는 텐트를 납작한 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팔자로 꼬아서 접거든요. 작은 건 한 번 꼬고 큰 건 팔자로 2번 꼬아서 접어야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접는 걸 못해서 버려지는 텐트가 캠핑장에 가면 종종 있어요. 힘 좋은 사람이고 방법을 알려줘도 30분이고 1시간이고 못 접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원터치는 가까운 공원에서 잠깐 쉴 때 그늘막으로 들고 다니기 좋아요. 다음은 폴대를 끼우는 돔 형식의 텐트가 있어요. 이런 종류의 텐트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크기와 가격에 따라서 그늘막 텐트가 있고 야외 취침용 텐트가 있어요. 그늘막과 야외 취침용의 차이는 방수 처리 기능일 거예요. 그늘막도 방수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 그늘막에서는 야외 취침을 못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안 오면 야외 취침이 가능한데 근데 자다가 비가 오면 텐트를 접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겠죠. 그래서 야외 취침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늘막보다는 야외 취침용 텐트를 추천해요. 텐트는 바람과 비를 잘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수와 바람을 잘 막아주는 텐트일수록 가격대가 올라가죠. 결론은 텐트를 구매하기 전에 그늘막 텐트인지 취침 가능한 텐트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폴대 형식의 텐트 원단은 쉽게 말해서 우산 원단이에요. 여기에 발수 코팅을 잘했을 거예요. 이 원단의 단점은 불에 약해요. 그래서 텐트 안에서나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면 불방 위험이 높아요. 작은 구멍 정도야 괜찮겠지만 큰 불지가 떨어졌다 그러면 위험해질 상황도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불방 있는 텐트는 혹시 나중에 중고 매매를 할 때 불리하겠죠. 폴대 형식의 텐트는 대부분 이런 우산 원단 이런 걸 써요. 예전에 캠핑할 때는 텐트를 치고 그 앞에 타프를 설치해서 캠핑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텐트 안에 잠자는 공간과 거실 공간이 따로 마련된 텐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디자인과 색상도 다양하죠. 이런 것들은 텐트 하나로 취침과 거실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단점은 무게와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이런 텐트는 가족 단위 캠핑에 제격인 것 같아요. 요런 텐트들은 2명 정도 누울 수 있고 앞에 차양막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프의 기능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런 텐트들은 연인이나 2명 정도가 쓰기에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가볍게 캠핑을 즐기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텐트 중에 검은색 텐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텐트를 써보니까 텐트 안에 있으면 한낮에도 어두워요. 이 정도면 방수와 바람에는 잘 견디게 코팅되었을 거예요. 근데 외부와 차단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꼭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싫었어요. 검은색 텐트는
외부의 시선이 싫고 독립된 공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강력 추천해요. 다음은 바람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드는 텐트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아마도 폴대의 무게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기압으로 된 텐트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 친구가 폴대 텐트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텐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건 또 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매장 직원의 말에 의하면 바람을 4번만 넣으면 기둥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바람 4번으로는 기둥 하나를 만들 수가 없고 한 8번 정도를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한 번 바람을 누르는데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폴대 텐트보다 쉬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쉽게 해보려고 바람을 넣는 기계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어요. 이 텐트를 치려면 공기압 기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형식의 텐트는 폴대 형식보다 가격대가 좀 더 높아요. 아마도 새로 나와서 그러겠죠. 무게는 폴대 텐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결론은 폴대 텐트보다 가격은 좀 더 비싸고 무게와 부피는 비슷하고 치는 건 좀 수월한가? 비슷한가? 그래요. 그리고 텐트 중에 재질이 면으로 된 텐트도 나와요. 색상이 예뻐서 젊은 여성들이 선호할 거예요. 면 재질에 발수 코팅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장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가 서서히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우산 재질보다 방수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마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한마디로 관리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비에 젖은 텐트는 꼭 말려서 보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캠핑을 하면 텐트가 이슬에 젖거나 비에 젖을 일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때 시간을 들이더라도 텐트가 마른 다음에 걷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곰팡이가 쓸고 냄새나고 결국은 버리게 돼요. 텐트 말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햇빛이나 바람이 좋으면 1시간 정도면 금방 말라요. 비 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젖은 채로 접었다면 다음 날이라도 꺼내서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텐트가 크면 무게와 부피도 늘어나겠죠. 가격대도 올라갈 거고요. 다음은 의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의자도 디자인과 형식이 다양해요. 요즘에는 2가지 형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의자의 장점은 등받이가 있어서 편안하고 그리고 든든하고 편안해요. 단점은 무거워요.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런 형식의 의자도 많이 나오죠. 이 의자의 장점은 아주 가벼워요.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근데 대신 좀 비싸고 아주 편안하진 않아요. 가벼운 만큼 좀 불안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 의자를 샀다가 이렇게 4면을 끼워서 조립을 하는데 3면까지는 어떻게 끼우겠는데 4번째를 끼우는 게 하다가 30분 동안 애를 쓰다가 안 돼서 반품을 했어요. 제 힘으로는 안 되겠던데. 이 의자는 가볍고 부피 적게 차지하고 그런 대신 비싸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앉아보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테이블은 직사각형으로 된 면을 접거나 펼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 있고 돌돌 말거나 펼치는 형식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 두 형식의 테이블은 무게와 가격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사각형 테이블은 트렁크에 수납할 때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돌돌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주방 용품도 다양해요. 세트로 나오는 것도 있고 무쇠, 가벼운 수댕 재질도 나와요. 가벼운 수댕 재질의 그릇은 관리가 편해요. 가볍고 깨지지 않고. 근데 단점은 뜨거운 국물을 담았을 때 어린아이들은 위험하겠죠. 그리고 저는 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무 그릇을 샀거든요. 나무 그릇도 갬성 캠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좋아요. 제가 나무 그릇을 써보니까요. 얘는 물에 약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서 말려주지 않으면 그릇에서 탄 냄새가 나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어렵고 부피도 많이 차지해요. 스테인 그릇보다. 나무 그릇은 혼자 캠핑을 한다거나
갬성 캠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추천할 만해요. 짐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사람이라면 세트로 나오는 스텐 그릇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해요. 이상 캠핑에 대한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